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4월 10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논평 꼭지 하나 골랐고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데모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한덕수가 4월 8일 이틀 전에 트럼프랑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중에 트럼프가 한덕수가 출마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트럼프가 한덕수 출마를 권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채널의 의견입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학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 꾸준히 보시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짐작하고 제 짐작하고 맞춰본다는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만 판가름이 될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가 물어본 이유는 한덕수 너 도대체 왜 이래? 정말 확 그냥 너를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대선 관리를 잘 하라라고 우리가 입장 표명을 했는데 잘 협조하겠다고, 네가 대선 출마를 한다는 것이 협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지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히려 미국의 불만을 또는 압박을 본인의 어떤 출마의 당위성을 만드는 빌드업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것은 전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력히 시사하는 것은 미국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출마한다. 이것은 윤석열의 뜻과 윤석열과 완전히 한덕수가 한 배를 타고 있다. 예. 한덕수는 윤석열의 아바타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했는데 트럼프가 통화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출마한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안전벨트 정말 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걸 다뤘죠. 2번이나. 미국이 한덕수 안 믿는다.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이 말속에 뼈가 있었다. 차기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와 잘 협력하겠다. 그게 말에 씨가 있다. 한덕수가 잘 협력 안 해줄 가능성이 많다. 왜? 미국은 이미 이걸 한 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순리대로 해라. 그 순리를 그걸 압박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트럼프가 당장 우려가 돼서 전화를 한 거잖아요. 뭐냐? 당장 법제처장 내란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고 주위에서 한덕수의 출마를 종용하는,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자 바로 전화가 온 거거든요. 자,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한덕수 때는 한덕수가 대행이 되자마자 바이든이 전화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한덕수가,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름을 보시고 왜 그 타이밍에 했을까? 한덕수가 복귀해가지고 탄핵이 기각이 돼서 복귀해서 대행직을 맡을 때, 또는 탄핵이 되자마자, 그게 4월 4일이잖아요. 탄핵된 게 미국 시간으로 4월 3일이고. 그런데 이것을 왜 5일이나 있다가 통화를 했을까? 그 타이밍은 그거밖에 없다. 한덕수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헌법재판소에 희한한 사람을 임명을 했다.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있다. 자, 미국에 대한 윤석열의 준법 투쟁이다. 아바타를 세워서 한다. 합법적으로 한다.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간섭하지 못하게. 자,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가 이기냐? 그렇지도 않다. 그는
아바타인 것을 국민이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기존의 주자들보다는 낫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주자들은 승리도 하지 못할 거면서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재판의 결과로 완전히 전달되겠죠. 그대로. 윤석열이 살기 위해서라도 한덕수가 나와야 된다. 그가 이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현재 정부를 단속한다. 이상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변변한 후보가 없는 국민의힘을 장악한다. 끌려오게 만든다. 그런데 한덕수가 대선의 패배가 확실시되면은 기존 이게 박근혜 때 내란 백근혜 때 뭐죠? 국정농단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박근혜라는 지휘 체계를 최순실이 덮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주요 공직자들은 별로 잡혀갈 게 없었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몇몇 빼고는, 청와대에 있는 몇몇 빼고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내각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내란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 다 공범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의 그래서 한덕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고 대선 패배가 확실시 되면은 의사를 같이 몰아가는 거잖아요. 윤석열 포함해서, 내각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파토를 내야 되겠다. 충분히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수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따 YTN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YTN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트럼프가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되게 관심이 많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한덕수 출마 이야기 나오고 이상한 헌법재판관 임명하니까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YTN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제가 봐서 YTN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센스가 있다고, 상대적으로 제일 센스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것까지 인정한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트럼프의 우려를 무릅쓰고, 즉 트럼프가 우려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넌지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YTN이. 근데 MBC도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 MBC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는 건 아니다. 여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정부가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쓰겠죠. 내란 때 그 멤버들 그냥 다 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질 것이 확실시되면 뭔가를 일을 벌일 수가 있다. 자기는 결코 못 죽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 말이 타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트럼프가 왜 전화를 했겠는지. 이야, 내가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그래서 열받는다. 그래서 경고하려고 전화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YTN 건데 내용이 좀 중요해서 제가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덕수 대통령 군한대행과의 첫 통화에서 대선 출마 의향을 직접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 그냥 이게 보면 가감 없이 물었다.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물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물었다는 것은 소문만 듣고 물은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외국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 순간에 미국의 이해관계 엄청나게 중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대북 관계 개선은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이번에 중국 관세 보셨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제인가요? 이 관세는 결국은 중국이 목표다. 제가 말한 게 오히려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며칠 지나니까 바로 딴 데서는 유예, 중국에서는 보복관세까지 포함해서 125% 이겁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크게 피해 안 입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 공장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대안이 제시가 돼야 되거든요. 중국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이 생산하는 물자를 짧은 시간 내에 더 저렴하게 생산해 줄 수 있는 지역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 군데가 활용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정도를 해놓고 소위 말하는 수소 에너지나
뭐 기타 등등 뭐 소형 원전 제 채널에서 다룬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차세대 기술의 표준을 아마 밀어붙일 거예요, 미국이. 중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이 그것을 생산을 해서 중국을 계속 이겨나가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그래서 누군가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을 밀어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품질로 생산해 줘야 된다. 그게 북미 종전선언의 목적이다. 지금 관세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활성화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북한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나? 그래서 옛날에 바이든 때 윤석열한테 압박을 가해서 담대한 구상을 받아놓은 거잖아요. 즉 북한은 남한에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공장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김정은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다. 자, 그러려면은 통일 지향점 이 방향의 준비를 해온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를 트럼프는 목매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파면이 됐기 때문에 한숨 돌리나 했고 그냥 한덕수가 장난이나 치지 말고 잘 관리해라. 왜 한 부분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대통령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전화 온 겁니다. 이게 어떤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됐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볼 보면은 10일 중앙일보 따르면은 관련 사정의 정통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중 한 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었다. 한 대행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빌드업입니다. 내가 그 정도 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 일을. 제가 오늘 YTN 보도를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걸 한번 확인을 했겠죠. 대통령실에 국무총리실에다가 그러니까 정상회담 내용이라 확인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행이란 말이었고 정상회담이라고 했어요. 자, 저는 트럼프가 분명히 부정적인 것으로 물어봤다고 봅니다. 이걸 이미 밟고 올라서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통화의 주요 내용을 지난번에 바이든하고 통화했을 때는 20몇 분 통화, 그때도 한 30분 통화했을 거예요. 그때는 바로 그 다음날 국무총리실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난 돌아서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고, 공개는 안 하면서 이런 말은 흘린 거잖아요. 대선에 출마할 의향을 물었다. 대답은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지만, 본인의 격을 이미 대통령 격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날 이게 YTN인데 이날 통화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 이루어졌으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선 차출론이 있던 시기에 했다. YTN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걱정돼서 트럼프 전화한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돼야지 북한하고 빨리빨리 협력하고 북미 종전선언이 그게 될 수 있는데 그럼 정치적 빵빠레, 경제적 빵빠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 해결도 되고 그걸 막아서는 최악의 선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로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서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할 거야? 자, 이것은 지난번에 당한 바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오를 크게 하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뒤로 슬쩍 흘렸다는 것은 난 출마한다. 트럼프의 걱정, 트럼프의 압박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겠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난 각오했다라는 거.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와 그 뒤에 차고 앉은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할지 김건희하고. 네. 자, 그러면 트럼프도 소문만 듣고 이야기한 거예요. 트럼프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네. 아직 안 정해졌어. 너 나간다며 안 정해졌어. 고민 중이야. 네, 이거는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트럼프를 낮추면서 본인을 올린 거예요. 아주 보기 드문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돌아서기로 너희가 얼마나 나한테 압박을 얻든지 간에 우리는 이건 합법적인 거다. 윤석열이 내랑은 다른 거다. 뭐 어쩔 건데.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절대 한덕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권의 최신 이슈를 인지하고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밀접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자, 이것이 YTN이 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당연히 지켜보고 있죠. 탄핵 전국 말고 작년 중반기부터 면밀하게 윤석열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내내 그래요. 왜? 북한의 전쟁을 도발할까봐. 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걸 받아들이면 뜬금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덕수는 이거 트럼프까지 밟고 이거 내가 그래도 급이 되는 인물이야 라는 식으로 받아친 거잖아요. 즉 미국을 무릅쓰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이거 무시무시한 발언인 것입니다. 자, 지난 24년 12월에 한덕수가 대행이 됐을 때 윤석열이 정부 정지가 되고, 여기 보면은 국무조정실이죠. 예, 국무총리실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통화에 대해서 보자. 예, 이런 모든 국정을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것이며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핵과 공동협력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요 내용을 뽑아줬어요. 이것도 메시지는 같아요. 순리대로 해라. 미국의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이야기도 정상회담 공개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대드는 겁니다 이제.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두 달 내에 안전벨트 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윤석열의 태도하고도 그대로 일치해요.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 이것이 자기들이 어떤 기존에 손을 들고 나오는 후보들을 제기해서 후보들을 준비시켜서 국민의힘을 끌어올리려는 그 어떤 안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윤석열의 특기예요. 그게 김건희의 특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물귀신도 이런 물귀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강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이거 보면 이제 뭐 김종인이 MBC에 이런 데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트럼프가 한덕수의 출마를 누구 흘렸나? 이런 소문이 이미 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미국이 알면 경로를 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도 합니다. 자,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언급이 나올 것인가? 이번에 트럼프가 정말 진짜 전화를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이제 뭐 미국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우리는 합법적이다. 한덕수 출마할 수 있다. 윤석열 탄핵당했다. 법과 헌법에 따라서 난 대통령 도전할 거다. 우리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어떤 우려를 말하든지 간에 그건 내정 간섭이고 우리는 그 말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시면 돼. 자, 한덕수와 트럼프의 통화에 대해서 초기에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한국 방위비 거론한 트럼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지금보다 몇 배를 올린다 그러더라도 몇 조 원 수준인데 윤석열이 F-35 사주고 아파치 추가 도입하면서 거기 들어간 돈이 8조고 나는 유지비까지 치자면 그게 10조 20조 이상 되는 돈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관세 문제가 들썩거리는 것인데 관세가 뭐 예정대로 올랐으면은 우리가 어떤 수출에 부담이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이 MBC는 전혀 무게 중심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전화했겠습니까 지금? 금액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트럼프한테 시비를 걸겠다. 예, MBC는 정말 그 트럼프의 2기 행정부에 총알 맞을 뻔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이 관세를 왜 이렇게 휘젓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안타까운 많은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다고 보고 제가 보도를 보건데 YTN은 여기에 대해서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4월 5일 때 파면됐을 때 윤석열 나온 거죠. 미국 헌재 존중, 대통령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와 협력. 이것은 한덕수가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전혀 시나리오 없다는 이야기고 한덕수가 윤석열이랑 한 팀이니까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잘 해라.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최상봉한테도 한 이야기고
자, 이 바통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바통을 잘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 이걸 최상목한테도 이야기했고, 예, 그때는 블링컨이, 그리고 윤석열을 비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에 대한 비난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예, 이제 한덕수가 협력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 협력 안 해도 상관없어. 뭐 날 또 탄핵할 거야?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하자가 없어. 내가 대통령 나가는 거. 이렇게 지금 한덕수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때 미국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한미 양국과 미래의 협력을 기대한다. 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곧 좋은 일이 닥칠 거잖아.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한테 관세를 험하게 매기겠습니까? 안 매기죠. 예. 자, 그래서 관세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외국에도 떠요. 예.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 이 채널의 독자분들이시라도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면 그게 한 수만 명만 돼도 우리나라에서 큰 대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돌아간 상황을 이해만 하셔도 제가 드린 말씀이 다 팩트별로 다 맞다고 제가 주장할 수는 당연히 없지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건데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위에 제목을 뭐라고 뽑았습니까?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것은 미국이 망가질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때 폭삭 망가졌고 트럼프는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를 처음에 들고 나온 거죠. 이걸로 오래 갈 수 없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되잖아요. 세금을 올린다. 자, 그럼 경기가 위축되죠. 그죠? 보통 기름 같은 것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일시적으로 까주잖아요. 또는 뭐 특별 소비세 같은 것도 까주잖아요. 지금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래 갈 수 없다. 이것은 상대방을 잡는 충격요법으로서 쓰고 그 후속적인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위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고 9.11 사태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중국이 계속 맞대응을 했죠. 트럼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특히 MBC 같은 데서. 국내 보도는 잘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웃고 있어요. 너희들 그래 나올 줄 알았다. 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90% 싹 빼주고 중국만 올린다. 그러면 중국 물건값만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품목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 제품들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전 그래 봐서 90일간 유예를 시켰지만 상당 기간 더 유예되거나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른 나라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목표는 중국이다라고. 그럼 근데 전 세계가 정신없이 만들었잖아요. 나라에서 뭐 공산교섭본부장 보내고 뭐 미국 수출 많이 하는 회사에 사장들이 미국 가서 투자 발표하고 이렇게 했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딴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가르기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 중국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중국하고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에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품목이 있는 다른 나라들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중국 제품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게 됐으니까. 자, 이 상태로도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니에요. 중국이 하던 역할. 왜? 미국 소비자들은 중국 물건이 2배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갑자기 이마트에 갔더니 홈플러스 갔더니 물건값이 2배 오른 거예요. 그걸 오래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전이고 후반전이고 등장해야 된다. 즉 새로운 생산 기지가 나와야 된다. 거기에는 베트남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이 다 포함이 될 거예요. 당장 중국이 히토류 생산 수출 중단했고 지금 눈에 많이 띄는 것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이야기, 뭐 몽골 이야기,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히토류 큰 광산 발견됐던 내용 본 것 같습니다. 다 계획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시진핑이 크게 맞은 거예요. 작년에 푸틴이 북러 상호방위 조약 맞으면서 크게 맞았죠. 시진핑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1년에 큰 거 하나씩. 또 맞을 거예요. 그게 북미 종전선언입니다. 북한은 남한 쪽에서 플러그만 딱 꽂으면은 바로 미국을 위한 생산 기지가 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만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젊은 인력들이 군에 묶여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한이 적대적이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그런데 윤석열과 궤를 같이 하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 거구 세력의 적이자 악마예요. 예. 그래서 중국한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은 다음에 북미 종전선언, 우크라이나 평화선언 가면서 새로운 투자처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북한이라고 봅니다. 예, 북한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생산 기지화될 수 있어요. 기존 중국이 아니면 못 사는, 중국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해 줄 수 있는 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그런데 베트남이나 그 외 나라, 다른 나라에 올라탈 수 있어요. 거기에. 북한은 남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 표현대로 플러그만 꽂으면은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공단이 그 정도로 올라서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러면서 무관세.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남한의 안 좋은 일입니까? 평화통일의 지름길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돈이 남는 일 아닙니까? 남쪽에? 남는 일이죠. 그래서 중국은 관세를 올려놓고 북한은 무관세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의 무관세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훨씬 낮지요.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표준이나 수소에너지나 기타 등등 원자력 이런 걸 통해서 뭐 차세대 원자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소차 같은 거 했을 때 지금 미국이 생산을 한다 그러면 중국한테 2, 3년이면 따라잡혀요. 테슬라처럼. 예. 그래서 표준을 만들 때 생산은 다른 곳에서 해줘야 돼요. 어디서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남한의 핵심 설비를 아니면 핵심 부품을 바로 수출해서 북한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생산한다. 그런 과정이 몇 년이 지속이 되면 중국은 큰 타격을 받는다. 흔들린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종전을 시키고 북미 종전을 하면서 그 어떤 중국이 추격할 수 없는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다.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유럽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러시아하고 친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 지금 기득권 세력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 왜? 한반도 연결, 러시아 연결, 그 다음에 유럽, 중앙아시아 통해서 유럽 연결이에요. 새로운 시장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 끝단이잖아요. 당연히 이걸 선호하게 될 겁니다. 북한이 세계의 공장이 될 거예요. 몽골도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것이고 북극 항로가 먼저 되겠죠. 왜? 철도 안 깔아도 되니까. 먼저는 북극 항로로 먼저 간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한덕수 얼마나 트럼프가 골치가 아프겠어요. 아마 즉흥적으로 열받아서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랬는데 경솔한 중국의 결과 메가톤급 폭탄 투하. 다른 나라는 현재랑 관세가 같은데 중국만 125%가 높아졌다. 그럼 중국도 관세 올렸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엄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거꾸로 다시 왜 한덕수와 통화를 했는지. 너 제발 그러지 말고 선거 관리나 잘해. 너 우리 힘을 얕보니? 그런데 지금 한덕수의 반응은 미국의 힘을 이 세상에 누가 얕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지금 맞서겠다고 하잖아요. 출마한다 그러면 맞서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맞설 수 있는 스타일이냐? 아니에요. 뒤에 윤석열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윤석열이 지령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묘한 게 있죠. 며칠 전에 민주당의 이재명이 부산에 가서 북극항로 이야기가 했어요. 그래서 북극항로가 공약이 되나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럴싸해요. 이것은 미국과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극 항로를 가게 되는 것이 미국이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북극 항로를 통해서 물자를 수송하겠다. 여기서 북극 항로라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물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은 거리가 이만큼 줄어들고 시간이 가장 큰 거겠죠. 10일이 10일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 혜택을 보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항구들, 뭐 대만, 동남아까지도 이걸 이용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베트남 정도까지는. 근데 그것을 부산항을 주요 거점 환적항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즉 다른 나라들이 부산에다가 짐을 실어 놓으면은 북극항로를 가는 배로 옮겨 실어서 간다. 현재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 하는 일을 부산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국가 전략적인 문제죠.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재명이 말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저는 이것은 근거 없이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 1차적이에요. 왜? 바다 위에는 철도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로 처음에 하고 그 다음은 뭐냐?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되는 거예요. 북한하고 연계하면서. 또 북극 항로가 되면은 알래스카 미국이 원하는 LNG 개발 되는 거죠. 그렇지. 그 앞으로 지나가는 셈이니까. 주요 항로로서 등장한다. 중국은 상당히 배제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먹고 싶어 한다.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중국이 북극 항로의 주요 거점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이거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여기에다가 북미 종전선언 6로까지 몇 년 안에 준비가 된다. 당연히 몇 년 안에 준비가 되죠. 한반도 북단만 철도로 이으면 되는 거니까 남쪽은 거의 다 됐죠. 러시아 쪽도 됐습니다. 그들이 철길 업데이트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이미. 이걸 준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거점들이 다 살아나겠죠. 중앙아시아 국가들, 몽골. 그러면 중국은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윤석열이 북미의 관계 개선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다 포함하는 이런 거를 동의했겠느냐.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비상계엄의 합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뜻에 강고하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놈을 몰아내나 싶었더니 한덕수가 아바타를 자처하면서 계속 이어가겠다. 이것은 미국의 노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위험한 지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장악했어. 앞으로 대선하는 2개월 동안은 미국 너 잔소리할 끈데기가 없어. 이번에는. 이건 내 끄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부분들이 명확해져요. 예. 자, 지금 러시아 쪽의 뉴스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 간에 큰 잡음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타이밍에. 근데 관세 폭탄을 지금 던졌잖아요. 어제 바로. 한덕수한테 통화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선 기간 동안 대선 때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5월달인가 6월달인가부터 그레이트 아메리카 페어를 하겠다. 잔치를 하겠다. 1년짜리로. 왜냐하면 내년이 250주년인가 그래요. 미국 독립. 그래서 미국 사람이 너무 처져 있으니까 힘내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5월 6월달에 그게 6월달 시작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독립기념일이 7월 14일인가 그랬죠. 6월달에 시작일 겁니다. 그때까지 손에 잡힐 수 있는 뭔가를 트럼프가 내려고 할 것이다. 우리 6월 3일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정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 계속 어깃장을 놓는 게 한반도다. 남쪽. 이거는 양쪽에 큰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위험한 겁니다. 엄청나게. 미국은 이걸 반드시 해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윤석열과 한덕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충돌할 거예요.
그때 내란 때보다 지난 12월 3일 내란 때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래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